그래서 요 규칙 있죠. AI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나빗 하텐버그 인 파라미터, 그러니까 DH 파라미터, 요거는 진짜 뭐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로봇을 사던, 로봇을 쓰던, 팔이 되게 웃긴 게 여러분, 팔만 잘 마스터를 하면 다리도 저절로 마스터 되는 거야. 왜냐면 팔하고 다리하고 똑같거든. 똑같아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사람도 이게 원래 손이 아니었잖아. 이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래 앞다리였다가 이제 직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손이 된 거고, 그래서 손하고 발하고 되게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이게 쓰다 보니까 앞발이 뭔가 또 물건을 잡거나 이런 쪽으로 진화하다 보니까 손가락은 길어지고 발가락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점점 짧아지고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 제어가 다 끝나면 그러니까 다리 제어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손만 이게 지금 이번 과목에서 잘 마스터를 하면 다 된다고요. 결국 근데 손을 마스터하는 가장 기본이 표현하는 거야. 그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DH 파라미터인 거고, DH 파라미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대로 이렇게 4개예요. A, 알파, D, 세타. 그죠? 그 중에 우리가 그 변수로 삼는 건 하나예요. 이 4개 중에 하나가 항상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제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모터를 사용해서 돌아가는 관절을 사용한다? 면 무조건 세타가 변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돌아가는 모터를 사용을 하든 직선 움직임을 하는 모터를 사용하든 리니어 모터라고 부르는데 그걸 사용하든 돌아가는 모터에다가 레겐피니언이든 기구적인 걸 써갖고 직선 운동을 하게 만들면 피스톤 운동처럼 앞뒤로 움직이게 돼요. 그 경우에는 D가 변수예요. 좀 이따가 예제 2번째가 이걸로 나와요. 오케이? 그거 외에는 나머지 4개 중에 그렇게 하나가 변수고 나머지 3개는 상수예요. 고정돼요. 즉 로봇을 딱 만들면 걔는 그냥 딱 고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DH 파라미터 4개 중에 3개만 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 어떤 로봇이 딱 주어졌어. 여러분한테 주어졌다? 나 얘를 제어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얘를 모델링을 해야 돼요. 제어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위한 그 모델링이 제일 기초인데, 그거 할 때 그 3개의 상수와 하나의 변수를 찾아내면 되는데, 찾아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내가 봐서는 이거예요. 요 말. 요게 제일 쉬워요. 물론 요걸 쓰기 위해서는 요 그림도 같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처음 2개, 요 2개는 링크 때문에 만들어지는 상수 혹은 변수, 여기서는 이제 다 상수죠. 2개의 파라미터, 요 2개는 A하고 알파는 링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링크 때문이라고 하니까, 자, 여기 링크, 요걸 따라서죠, 주로. X를 따라서. 왜 X축이라고 했냐면, 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좌표계를 붙일 거예요. 좌표계를 어디다 붙이냐면, 주로 Z축을 따라서 붙여요. 근데 그 Z축은 또 어떻게 붙이냐면, 자, 관절이 움직이는 거죠. 관절의 회전일 경우에는 관절축을 따라서 이렇게 돌 거예요. 그쵸? 이 회전하는 요 축을 Z축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잡아요. 잡으면 편해. 여러분이 편해. 응? 굳이 교수님 저는 이걸 Z축으로 잡을래요. 잡아도 상관없다라고 계속 그랬어요. 이건 그래서 잡는다는 표현 쓰잖아요. 구하는 게 아니고 잡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그리고 책에서는 계속 어태치, 붙인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다 붙이는 거야. 정하는 거야. 그런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회전하는 축에다가 붙여요. Z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축하고 축 사이를 연결하는 게 링크인데, 그 링크는 직각인 거를 3차원 공간에서 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면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 이렇게 생긴 직선에 이게 무슨 직각이에요? 라고 보이는데, 이거를 2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3차원에서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직각으로 보이지. 2차원에서든 3차원에서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되게 이상한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했었던 건데 3차원 공간에서 두 직선에 그 수선의 발을 그러니까 나 때는 수선의 발이라는 표현 썼어요.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수선의 발로 배웠어요. 다행이네. 자, 수선의 발. 이쪽 선에서 3차원 공간의 이 직선에서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쪽 또 다른 직선에 수선으로 발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3차원 공간의 두 직선에서 이쪽도 수직이고 이쪽도 수직인 선을 만들 수 있어. 그거를 그러니까 X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케이? 요걸 따라서. 오케이? 그게 다야. 이거 하고 나면 나머지 Y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Y는 거의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이 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걸 보세요. 여기 Y는 전혀 나오지도 않잖아. 언급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링크 때문에 생긴다라고 그랬죠. 요 두 개. 그렇기 때문에 X가 아까 뭘 따라간다라고 그랬어요? 링크를 따라서 생긴 게 X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따라서, 즉 X축을 따라서 측정한 거리 그리고 비틀어진 각도. 그래서 링크 길이 혹은 링크 거리. 그다음에 이건 링크 트위스트 각도라는 표현 썼죠. 그쵸? 그 다음에 두 개는 뭐예요? 이거는 조인트 때문에 생겨요. 조인트는 링크하고 링크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거야. 여기서. 아까 요 두 개는 요 링크를 따라서 생기는 거고, 얘 때문에 생긴 거고, 요 두 개는 요 조인트, 특정 조인트. 이 조인트는 이 링크와 다음 링크 사이를 연결하는 게 조인트잖아요. 그래서 Z축을 따라서, 즉 뭐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Z축이 조인트에 회전하는, 그쵸? 요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Z축을 따라서 측정을 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링크와 그 다음 링크, 요게 전 링크죠. 그리고 이게 다음 링크. 그러니까 이거야. 요 조인트에서 요 전, 계속 똑같은 색깔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 요거와 이 전 링크와 이 다음 링크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비틀어진 정도를 여기서는 D하고 A, 세타라고 봤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D하고 세타 중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변수예요. 그쵸? 왜냐면 조인트는 항상 움직여요. 그걸 조인트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으니까. 조인트가 회전을 움직이면 레볼루트 조인트면 세타가 변수고요. D는 상수고요. 만약에 이게 프리즈매틱 조인트면 D가 변수고요. 세타가 상수예요. 알겠죠? 그걸 머릿속에 계속 갖고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DI는, 자, DI가 지금 요 링크와 요 링크의 거리인데, 그쵸? 이 거리인데, 어딜 따라서 생긴 거리냐면, 이 Z축이라고 하는 조인트 따라서 생기는 요 Z축을 기준으로 요 거리예요.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예제를 설명을 했는데 옆에서 봤을 때 두 개의 링크가 이빨이 잘 설계가 돼갖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갖고 이렇게 잘 설계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쪽 이제 여기가 Z축일 거고요. 여기가 또 다른 Z축일 건데 뭐 Z 뭐 1이면 여기가 2였겠죠. 그러면 요 링크 요거는 이제 X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것도 X고요. 그쵸? 이 축이 그쵸? 그러면 요 Z축을 따라서 요 X축과 다음 링크 X축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높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인 거야, D가.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퓨마 할 거예요. 퓨마 560 제일 파퓰러한 거. 전부 레볼루트 조인트로 돼 있고 완벽하게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퓨마 560 구조를 갖고 있는 로봇을 만났다. 그럼 되게 쉬운 거야. 그냥 다 풀려 있어.
답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긴 해. 만들기도 편하고, 여기,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한 대로 이게 모터, 여기다가 모터 붙이고, 그쵸? 축을 이렇게 빼갖고, 축은 여기다 고정시키고,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 바디는 여기다 고정시키고, 모터 바디는 여기다 고정시키고, 그 모터가 돌면 얘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Z축은 이거잖아요? 근데 X축은,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축이 있었겠지, Z가. 그치? 그럼 그 사이를 연결하는 X축이 이거였고, X축이 이거였다고. 그럼 이만큼이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떠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D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못 변하죠. 변하는 건 뭐예요? 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제어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쪽 X축과 이쪽 X축 사이가 비틀어지죠. 이거는 이게 세트한 거야. 이거는 제어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레볼루 조인트는 쉬워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프리스매틱 조인트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제로 나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배우고 나서 프리스매틱 조인트 예제를 딱 만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전혀 없더라고. 근데 예제를 풀면 바로 돼요. 그래서 저번에 링크계를 부착하는 과정을, 저게 무슨 얘기냐면 금방 얘기한 요 XYZ, 이걸 이제 우리가 개라고 불렀잖아요. 그쵸? 좌표 개. 요거를 링크에다 어떻게 붙이는지를 여기다가 써놓은 거야. 자, 이게 금방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그냥 말로 쭉 적은 거라서 이걸 한번, 저번에 이거 안 했나요? 안 했어? 그럼 해야지. 자, 관절축을 정한 후, 이거는 쉽잖아. 관절축은 어떻게 정하면 돼요? 이게 관절축이지 뭐. 그쵸? 축. 그 다음에 무한 직선을 상상해라. 그냥 아무 시잘데기, 그러니까 이 직선이야. 이 무한 직선을 생각을 하래. 쫙 뻗어 있디야. 그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은 그려라. 2단계부터 5단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거 과정을 위하여 이 직선들 중에 서로 이웃하는 두 개를 고려해라. 즉 여기다가 얘가 1번이면 여기는 Z2번이고 여기에 또 다른 축이 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설계를 잘해갖고 이걸 이렇게 설계를 잘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붙여도 되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D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었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다시 이건 플러스 방향이었겠죠. 그리고 나면 얘랑 일치하면 느낌이 제어가 더 좋을 것 같잖아. 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예제가 계속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요. 이건 좋은 설계 방법은 아니지. 계속 한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럼 여기는 또 다른 이건 D 얼마였으면 이제 또 D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웃하는 두 개의 링크를 두 개의 축 i와 i 플러스 2를 고려해. 계속 이거 이제 Z3, Z4, Z5 이렇게 가란 얘기고, 두 직선의 공통 법선, 이게 이제 공통 법선, 수선 다 섞어서 말을 계속 수선의 발,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자, 혹은 교차점을 생각해라. 뭐예요? 이 두 직선의 공통 법선, 수직인 거, 양쪽에 둘 다 수직인 거. 그래서 아니 교수님 이거랑 수선은 이것도 있고 나란한 두 개의 직선에서는 무한대계지, 되게 많지. 응? 이 경우에 그렇지. 일단 그런 와중에 선택이야. 여기서부터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긴 하는데 쉬운 방향으로 선택해라.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게, 자, 그 중에 그런 법선 혹은 점 중에, 점이라고 하면 요런 점이겠죠. 여기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점, 요 점, 여기가 교차점이죠, 다. 이런 점 중에 개의 원점을, 즉 이게 Z축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X축일 거지만 아무튼 일단 그러면 이제 Y는 뭐예요? Y는 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이제 Y 이쪽이. 그래서 X, Y 하면 Z가 위 방향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Y는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이런 원점 혹은 이 좌표계를 생각할 때
이 공통법선이 I축과 만나는 점이나 혹은 교차점을 설정해라. 뭐 정하면 되는 거지 뭐. 끝이에요. 이 중에 뭐 이걸 정해라는 얘기고 별로 정보가 없고요. 3번. ZI축을 I 관절축을 따라 설정해라. 이거 했잖아 우리가. 요거 Z1, Z2, Z3를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한 직선의 이름을 Z로 붙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죠. 4번이죠. XI축을 공통법선을 따라 설정해라. 자, 이 중에 뭘 해요? 요걸 하라고, 요걸. 이 중에 요거를. 그런데 자, 만약에 두 축이 교차하면 두 개의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수직되게 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혹시 Z1하고 Z2가 겹칠 수도 있어요. 설계를 그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는 이 두 축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링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떠 있어요? 라는데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축이 만약에 이렇게 Z1하고 Z2가 겹쳐 있으면 그러면 교수님 뭐 두 개의 직선이 겹쳐 있으면 이렇게 겹쳐 있으면 어떻게 여기서 이 직선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축을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을 포함하는 평면이죠. 그러니까 요 축과 요 축이 있을 때 나란하면 나란하면 여러분 그냥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뭐 무한대계겠지 뭐. 그렇잖아. 이렇게 평면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게 아니라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비틀어져서 이렇게 교차해야 돼. 이렇게 겹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90도로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조 자체가. 이게 푸마 560의 4, 5, 6번 중에 4, 5, 6이 다 이렇게 겹쳐져 있을 거야. Z축이 이렇게, 요렇게 세 개가 다 겹쳐 있어요. 원점이 Z축이.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두 개의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지. 이거잖아. 이 평면 하나죠. 이 평면은 당연히 안 되잖아. 포함을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렇게 두 개의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수직되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게 평면이면 수직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기서 굳이 어렵게 썼지만 그러니까 겹쳐 있는 경우는 이제 특수한 케이스니까 나중에 푸마 560 할 때 나랑 같이 한번 보고 쉬운 건 이거예요. 그냥 관절 축을 정해라. 그 다음에 직선을 따라서 두 개의 직선을 따라서 그 법선의 교차점을 정하고 요런 점. 그 점을 어디를 따라서 가요? 요렇게 X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정할 건데 이 직선을 그 직선을 링크를 따라서 그냥 쭉 지나가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두 축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평면이고 그 평면에 수직되게 X축을 설계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거는 이제 예제를 보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쓸데없는 얘기죠. 그냥 Y축은 그 다음에 X, Y, Z 이렇게 오른손 법칙으로 해라. 그게 다야.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맨 마지막 거는. 그 다음에 6번째는 첫 번째 관절 변수가 0이면 좌표계 0을 1이 되도록 설계해라. 그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관절은 자, 요걸 봅시다. 요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이건 땅이야. 땅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게 땅이란 뜻이죠. 땅에 고정을 시키고 그러면 여기다가 모터를 하나 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가 돌지. 이것도 고정시켜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무슨 축이에요? Z1. 여기 좀 정확하게 안 맞네요. 이렇게. 그쵸? 말이 되죠? 이렇게 하면? 그 링크가 여기까지 이제 뻗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모터가 돌면 요 모터는 제 Z1이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돌고 이렇게 가면 X1이 나오고요.
Z2고요. 이게 X2가 되고요. Z3가 되고요. 이게 X3가 되고요. 딱 말이 되죠? 여기서부터 쉬워. 자, 그런데 X1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거는 뭐예요? X1 X1, Z1 그 다음에 저 Y1이 있으면 이게 무슨 1번 좌표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0번 좌표계는 있냐? 0번 좌표계는 여러분이 그냥 정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럼 0번 좌표계를 어떻게 정해요? 제일 쉬운 건 그냥 1번 좌표계랑 겹쳐 있다. 대신 0번 좌표계는 대신 안 움직여. 왜? 베이스에 이거니까. 대부분 이건 맞는 얘기예요. 대부분에. 그래서 자 보세요. 1번 좌표계고 그럼 0번 좌표계를 어디서 잡아요? 요 축을 따라 그냥 똑같이 겹쳐. 그래서 똑같이 Z0도 겹쳐 있다. 그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X1이 있고 그러면 X0는 어디를 잡죠? 이쪽을 X1으로 X0를 잡을까요? 이거를 X0로 잡을까요? 요걸 땅 밑으로 땅을 따라서 잡을까요? 상관없어. 어차피 고정되어 있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긴 해요. 그럼 이왕에 뭘 잡으면 편하다고요? 우리가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다음에 X축과 이 전에 X축 사이에 요 거리가 차이가 있으면 뭐가 바뀌었죠? D가 생성되잖아요. 근데 굳이 D를 만들 필요가 없어. 얘는 별로 계산이라든가 이거 해석할 때 의미가 없거든. 그러면 굳이 여기 X0를 땅으로 잡고 여기 모터가 이만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생겨서 이게 D0입니다.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굳이. 그럼 어떻게 해요? X0가 이거다. 이것도 X0다. 이렇게 해버리면 D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D가 0이 되는 거야. D0가 0이 돼. 너무 편하잖아. 그럼 세타0는? 예? 세타0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편한 거야. 그래서 굳이 0하고 0번 좌표계, 1번 좌표계를 그러니까 우리 0번 좌표계를 잡을 때 굳이 1번이랑 달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지 차이가 그러면 0번 좌표계랑 1번 좌표계랑 똑같은 거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지. 뭐냐면 0번 좌표계는 절대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고 1번 좌표계는 Z1 축을 기준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자, X축만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겹쳐 있어. 이게 색깔 보세요. X0가 이거야. 기준 좌표계 X0. X1이었어. Z0하고 Z1은 겹쳐 있었고요. 이 상태고 0번 좌표계는 고정되어 있어. 안 움직여. 대신 뭐가 움직여요? 모터가 돌면 얘가 돌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세타가 존재하는 거야.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세타1이죠. 이게 세타1이에요. 세타1이 움직여요. 오케이?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 DH 파라미터 테이블을 이제 좀 있으면 만들 건데 거기서 보면 맨 첫 번째 줄이 금방 얘기한 베이스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와 첫 번째 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다 000 세타 1. 대부분 그렇게 써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예제를 같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좀 약간 헷갈리고 스트레스 받는데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예제를 한번 보면 돼. 이거를 예제를 딱 보는 순간에 금방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X0하고 X1이랑 이렇게 X0가 고정돼 있고 X1이 움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게 세타1인가요? 그쵸, 세타1이죠. 세타1은 그 X1이랑 X2랑 잠깐만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내가 그래서 요 표를 어디 갔지? 아까 표. 여기다 계속 요 표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거. 자, 요걸 봅시다. 여기 보면 이
나도 그래서 맨날 헷갈려. 조심해야 돼. 이게 뭐냐면, 세타는, 세타 아까 원이요? 세타 원은 Z1 주위를 X0에서 X1 사이의 각도야. 그거 고개 조심해. 이거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나도 학부 때 헷갈렸고, 지금도 가끔, 막 쓰다 보면 가끔 헷갈려. 막 제로하고 원하고, 왜냐면 이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표를 정말 로봇을 여러분이 나중에 설계하거나 제어한다고 할 때, 요것만 알고면 돼. 요거랑 이 뒤에 표만 딱, 근데 인터넷에 너무 흔해갖고, 딱 갖다 놓고 보세요. 여기는 다 I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I 플러스 1, I 플러스 1인데 되게 웃긴 건 얘는 I-1 I야. 그치? 그 숫자 헷갈려. 그 와중에 더 웃긴 거는 DH 파라미터는 여기는 I라고 쓰고, 여기는 I인데 여기는 I-1, I-1이야. 그 헷갈려. 엄청 헷갈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강의자를 바꿨다는 게 요 다음 페이지에 요 윗부분에 이거를 그냥 지금 막상 나보고 지금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헷갈려. 못해. 그래서 요 위에다가 항상 뭘 붙여놓냐면 아까 요 표 있죠. 요거를 요렇게 내 진짜 마음 같아서는 요걸 이게 안 되나요? 홈에 가서 이거 안 되네. 그러니까 요걸 오려다가 내가 지금 PDF 만든 건 저걸 오려다가 여기다 갖다 붙였어. 요 위쪽에다가 갖다 붙여갖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다 붙여놓고 그거 보면서 그냥 쓰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헷갈리거든요. 그냥 근데 내가 지금 외우지도 못했거든 나도. 누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시험 볼 때만 외우면 되고요. 사회에 나가서는 아무도 외워서 안 써요. 갖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요 그림이 이거예요. 이건 내가 옆에서 본 거야.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하라고. 옆에서 그린 거고요. 이게 이제 베이스고요. 베이스가 땅에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L1이라는 축이 나와 있고요. 이거죠. 이게 L1이 이제 튀어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야. 파란색이.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그럼 얘가 L2겠죠? 링크. 얘는 L3예요. L3. 그 끝에 손이 붙어 있어요. 손이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이게 손가락 2개짜리 그리퍼. 이걸 그리퍼라고 부르거든요. 손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손가락 2개는 이상하잖아. 표현이. 그래서 이건 그리퍼라고 부르고요. 잡는 애. 이런 용도고요. 오른쪽에 얘는 도식도라고 쓰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도식도는 안 써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거 근데 기계과에 설계하는 쪽에서는 이걸 따로 배울 거예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이렇게 원통으로 그리고, 그 회전하는 축은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이제 2개의 선을 그은 이유는, 요 2개랑 요거는 평행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한 것 같고, 얘와 이 회전하는 축과 이 회전하는 축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링크죠.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이렇게 도식으로 표시한 것 같은데, 난 이 그림이 더 헷갈린 것 같고요. 근데 책에서도 이게 기계과 베이스의 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고, 난 차라리 그냥 이 그림이 편해요. 원래 그림이. 자, 여기서 제일 쉬운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요 표를 만들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표에서 요거 맨날 헷갈린다라고 그랬죠? 요게,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가 그죠? 알파의 I-1, A의 I-1이고, 얘는 DI, 세타 I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대입을 하잖아요? I를 대입을 해보면, I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알파 0이고요. 얘는 A 0이고요. 얘는 D 1이고요. 여긴 세타 1이에요. 오케이? 그거 조심하세요. 달라요. 그러면 알파 제로, A 제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걸 보고 알파 제로 여기서 알파 제로, A 제로라면 그럼 여기가 이렇게 00으로 바뀌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이거대로 읽으면 돼. 그럼 뭐야? A0는 X0를 따라 측정한 거리. 뭐와 뭐 거리예요? Z0와 Z1 사이의 거리다. 즉, 여기 요 두 개, A0와 α0는 Z0 축과 Z1 링크 사이에, 그러면, 참, 우리가 지금 축부터 붙여야죠. 더 중요한 건 축을 붙여야 되겠죠? 축을 어떻게 붙인다라고 했어요? 아까 초반에 설명할 때, 회전하는 관절, 조인트에다가 축을 붙이고, 그 회전하는 방향,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느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링크인데, 링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쵸? 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죠? 그 얘도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돌고요. 얘도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축이, 요 축 하나, 이렇게 축이 나와 있는 관절 축이. 그럼 걔를 뭐라고, 어떻게 붙여요? 걔를 Z.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Z1이겠죠? 첫 번째 돌아가는 조인트다는 얘기야. 첫 번째 관절. 그래서 얘는 Z1. 얘는 두 번째로 돌아가는 애죠? 어디서부터?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멀수록 숫자를 높이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Z1, Z2, Z3예요. 그런데 Z1은 있어. 그러면 Z0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Z0는 어디예요? 땅에 있는 거지, 원래는. 여기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Z1하고 그냥 겹쳐. 편해. 그게 편해. 인생이 편해. 그래서 Z0와 Z1을 공통으로 잡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X1을 어떻게 잡아요? X1은 자, 이 Z축과 이 Z축 사이에 법선, 수선의 발은 내리면 막 무한대야. 그쵸? 이 중에 굳이 요 링크를 따라서 X를 잡아요. 그러면 요렇게 따라간 게 X겠죠? X 뭐예요? X1이죠? 그럼 여기는 X2겠죠? 얘는 X3겠죠?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신경 쓰지 말라고. Y는 중요하지도 않아. 그게 다야. Z하고 X 잡았으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 따라서 Z0를 따라서 X, 처음에 이제 A하고 알파 구하려면 X0를 따라서, 즉 X0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걸 따라서 Z0와 Z1 사이의 거리는 딱 봐도 L1이죠. 끝. 그래서 저 L1으로 구한 거고요.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니까. 얘는 알파0, A0야. 그럼 이건 뭐예요? 뭐하고 뭐예요? Z0하고 Z1 사이의 관계야, 얘네 둘은. 그치? 이게 조심하는 거야. 지금 내가 금방 한 얘기는 얘예요. 왜? 교수님 이거 두 번째 관절인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알파,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여기가 알파1,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알파2, 여기가 A2예요. 그리고 여기는 D2, 세타2, D3, 세타3야. 이것 때문에 맨날 헷갈려. 조심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알파0와 A0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무조건 0인 거야. 왜? 우리가 Z0와 Z1을 하나로 잡았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저기 D1은 뭐예요? D1은 Z0와 Z1 사이에 그 X축을 따라서의 반대인가요? X0와 X1과 X2 사이에, X0와 X1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0이죠. 달라지는 건 뭐예요? X축이 바뀌잖아. 어떻게, Z0, Z1 여기 있고요. 얘는 X1인데, X0는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쪽으로 잡았겠죠? 고정돼 있잖아, 무조건. 이렇게 잡아있던, X0는 여러분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면 처음에 X1이랑 X0랑 같이 잡았다 쳐. 이렇게 잡았어. 굳이 대각선으로. 그리고 나서 X0는 안 바뀌죠? 고정돼 있으니까.
그쵸? 뭐만 움직여요? X1은 움직이잖아. X1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돌 수 있잖아요. 모터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X0와 X1은 각도가 달라지죠. 계속 변하죠. 그래서 그 사이를 뭐라고 불러요? 세타라고 부른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교수님, 여기다가 표시를 바로 여기다 해줄게요. 그러면 초반에 X0를 이렇게 잡는 게 맞을까? 그러면 여기 이제 Z는 이제 지금 화면 나오는 방향으로 Z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X1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은 나란히 있죠. X1이 나란히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모터가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팔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러면 얘는 X1은 계속 바뀌고 각도가, 그럼 요 사이가 세타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안 잡고 이왕이면 쉽게 하려고 얘가 팔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원점으로 잡은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손끝이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Y였겠고, 요게 X였겠죠? X0, X1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X1이 지금 이렇게 팔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면 X0는 그대로 있고 X1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뀐 거라고요. X1이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이 차이가 뭐라고요? 세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X0, Z0는 여러분이 잡는 거야. 뭐가 편한지는 여러분 그냥 느낌이 봐도 여기가 0도가 느낌이 편하잖아요. 여기가 0도가 좋아요? 여기가 기준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여기 물체를 뭐 잡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보통 땅에 물체가 있을 건데, 그쵸? 그럼 원점이 여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땅 쪽으로 있는 게. 뭐 굳이 여기를 0점으로 잡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타1을 그렇게 정의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좌표축을 잘 여기다가 잡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가 바로 좌표계 잡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야. 자, Z축은 이거고요. Z1, Z2, Z3. Z1, 2, 3가 쉬워. 제일 먼저 잡는 게 그냥 Z1, 2, 3야. 왜? 모터가 있는 쪽에다가 그냥 모터 축 기준으로 그냥 Z1, 2, 3 잡아버려요. Z1, Z2, Z3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Z0는 Z1이랑 나란하게 잡아. 그 다음에 X0를 뭘로 잡아요? X0는 여러분이 보기에 그냥 편안한 거를 X0로 잡아요. 이 경우에는 이게 X0로 잡은 거야. 왜? 굳이 그냥 느낌이 좋아서. 아니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치? 이게 0일 것 같지 않아요? 굳이 이게 0일 필요는 없잖아. 이게 0도야? 이게 0도야? 이게 0도가 더 낫잖아요. 직관적이고. 그래서 그냥 X0를 잡은 거예요. 이거 왜 잡았어요? 그러면 할 말은 없어. 그 X0를 잡았어. 그리고 X1은 이제 초기 위치로 돌아가라. 그러면 로봇팔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수평으로 이렇게 로봇팔이 이렇게 있었으면 X0하고 X1이 겹쳐 있었겠지. 그런데 내가 이 모터를 이렇게 돌려갖고 X1 이 링크, 요 L1이라는 링크를 이렇게 제어를 딱 하는 순간에 X0와 X1이 틀어졌겠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제어하면 더 틀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요 사이의 각도 세타가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 변수가 세타1이 저기죠. 이게 정의가 세타1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D1은 이 X0와 X1 사이에 요 Z1 축을 따라서, Z1 조인 관절축을 따라서 X0하고 X1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느냐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비틀어져 있지 않아요. 겹쳐 있죠? 그래서 그냥 쓴 거고.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이 경우에도 내가 그냥 겹쳐놨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틀어져 있죠. 여기는 X1축이고 이건 X2축이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났죠.
이 경우에는 D가 생긴다고. 그게 이제 좀 있다가, 여기는 없네요. 이 그림에서는 그냥 평면으로 납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실제 로봇 구현하면 D 생겨요. 이렇게. D는 무한하게 생길 수 있는 거 D요? 여기서? X축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것 같은데. X축을 잡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Z축 위에서 그러니까 Z축 이거죠. Z축을 기준으로 X0와 X1 두 축 사이의 거리.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때요? X0가 이렇게 돼 있고요. X1이 금방 얘기한 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있는데 지금은 두 개가 겹쳐 있죠. 이렇게. 얘는 X0고 얘는 X1이야. 이렇게 겹쳐 있잖아. 요 Z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Z축을 따라서 거리는 없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Z축을 따라서 요 전에 링크하고 요 다음 링크가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요 거리를 D라고 한다고요. 근데 요 그림에서는 요게 평면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겹쳐서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이렇게 90도로 틀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 Z축을 따라서 거리는 X축 사이의 거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걸로 돼요. 0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I2는 그쵸? I2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I2니까 교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요 두 개는 알파1하고 A1이에요. 알파1하고 그러니까 아까 요 전 페이지에서 이렇게 쓴 거야. 죄송해요. 알파1과 A1은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내가 요걸 계속 보라고. 알파1과 A1은 X1축을 따라서 측정한 Z0과 Z1 사이의 거리 각도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0이고 1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요걸 따라서 하는 게 편해. 그래서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아까 얘기한 요걸 있죠. 요거를 이게 붙을 수 있구나. 카피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 맞아.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 여러분. 이거 이제 팁이 진짜 꿀팁이다 이거. 자, 얘가 알파 0, A 0, D1, 세타 1. 알파 1, A1, 알파 2, A2, D2, 세타 2, D3, 세타 3.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끝냈고요. 두 번째 줄로 가면 뭐예요? 알파 1, 요거는 금방 얘기한 대로 요거 1, 1, 1, 1이면 요게 1, 그 다음에 2죠. 1, 2죠. 그쵸? 그러면 요 두 개가 나와요. 뭐예요? X1축을 따라서, X1축이 뭐예요? 요 축을 따라서 Z1과 Z2 사이의 거리. Z1이 뭐죠? 요게 Z1이었죠? 여러분 쪽으로 튀어나온 거죠? 화면 쪽으로, 화면에서 튀어나온 거. 이게 Z2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이 길이죠? 이게 L1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L1이고요. 두 축이 나란히 튀어나왔잖아요, 화면에서. 비틀어 있지 않죠? 평행하니까 0인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냥 간 김에 이게 더 편하니까 이걸 할게요. 다시 요 알파2, A2는 이거 이렇게 지우고 잽싸게 여기가 2 여기가 3이야. 조심하세요. 그러면 요 알파2하고 A2는 X2를 따라서 즉 요 축을 따라서 Z2와 Z2 3 여기 Z2고 여기가 Z3죠. 여러분 화면 쪽에서 튀어나온 요 둘 사이의 거리 이 거리는 L2인가요? 이게 L2예요. 미안해요. L2 그리고 비틀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0도. 끝. 그러면 여기 A하고 알파는 되게 쉬우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얼른 끝냈고.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이게 딱 보는 순간 레볼루시구나. 그럼 뭐 그냥 세타 1, 세타 2, 세타 3 쓰면 돼. 그냥 뭐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구해봅시다. 자, 이건 했으니까 요거부터 합시다. 얘는 어떻게 구해요? D2는 여기가 2죠. D2, D2, 얘는 Z2, Z2, 여기가 중요해. X1, X1, X2, X2야. 그치?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D2는 Z2, Z2가 어디 있어요? 이게 Z1이고, 이게 Z2 여기잖아. 얘를 따라서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Z2가 이게 지금 이거잖아. 이 축을 따라서 X1과 X2가 차이가 있느냐. 근데 지금 계속 얘기했죠. 평면이었기 때문에 얘하고 요 축은 이 Z축을 따라서는 겹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0이고, 각도는 X1을 기준으로 X2가 얼마나 꼬여 있는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타2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 아까 세타1은 그렇다 치고 세타2는 아까 세타1은 얘를 기준으로 X0는 고정이야. 이건 고정이었어요. 고정이었어요. 얘를 기준으로 X1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가 이게 세타1이었잖아요. 그런데 X2는 세타2는 X1을 기준으로, X1이 이거잖아. 무한선을 긋고, 이걸 기준으로 Z축을 따라서, 요 Z축을 따라서 X2가 얼마만큼 틀어져 있느냐니까 요거지. 이게 세타2인 거지. 조심해야 돼. 혹시, 교수님 세타2는 뭐,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요게 얼마만큼 틀어져 있느냐. 이게 세타2고요. 그럼 세타3는 그냥 쭉 가면 얘를 기준으로 얘가 얼마만큼 틀어져 있는 게 이게 세타3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세타1, 세타2, 세타3가 변수고요. 나머지는 다 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냥 한번 머릿속을 상상해 봅시다. 세타1이 0도, 이게 0도, 이게 0도면 팔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죠. 그렇지. 그러다가 뭐 얘가 90도다? 얘가 90도다? 그냥 팔이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90도다? 그러면 올라간 다음에 90도로 이렇게 꺾었겠죠? 조심하세요. 그런 거. 끝! 되게 쉽지, 여러분? 그 표하고, 아까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DH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그죠? 4개의 값만, 각 조인트별로 4개의 값만 정의하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는 변수고요. 이거를 DH 파라미터, 다나빗 하텐버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 이거 갖고 모든 조인트를 표현할 수 있다. 팔, 다리, 나중에 바퀴까지도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로봇의 구조는, 움직이는 구조는 다 해석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되게 쉽죠? 여기까지 쉬워. 기분이 되게 좋아. 근데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뒤에 야스카와 로봇 딱 나오면 나도 그래서 야스카와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쉬운 것만 할 거야. 퓨마 560까지만 할 거야. 자, 얘는 보세요. 얘는 조인트가 이렇게 돌아. 그쵸? 첫 번째 조인트는 이렇게 돌아요. 아까랑 똑같죠? 비슷하죠? 이거랑 똑같네요. 첫 번째 조인트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두 번째 조인트가 앞뒤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돌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돌면서 팔을 이렇게 뻗었다 높였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손끝이 닿을 수 있는 공간을 다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이건 아니고 이건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없잖아. 업다운은 없잖아. 그냥 이렇게 돌고요. 이것만 돼요. 그럼 내 손이 스쳐 지나간 공간을 다 표시를 해보세요. 머릿속에서. 그럼 뭐가 나와요? 원반이 나오죠? 이렇게.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밑에까지 움직이면 원통이 나오는 거고. 그쵸? 자, 이거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이거
아까 금방 얘기한 원통 구조는 많이 쓰이는 게 반도체 라인 가보면 이렇게 이게 뭐지? 웨이퍼라고 부르나요? 웨이퍼 같은 거 잡아갖고 이렇게 잡는 거. 이 로봇에 많이 쓰여요. 자, 이건데요. 얘는 옆에 도식도를 보면 그래. 이건 땅 표시죠. 그 땅에 모터가 고정돼 있어. 그리고 기구적으로 얘가 이렇게 있고요. 이 축이 이제 Z축을 표현하는 거, 회전축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 축하고 기구적으로 맞닿아서 앞뒤로 움직이고, 이건 이제 앞뒤로 움직인다는 프리스매틱 조인트를 도식도로 표현한 거고요. 거기에 기구적으로 연결된 끝에 원통 또 레볼로 조인트가 또 하나 존재해서 그 끝에 손끝이 달려있다. 근데 난 이 그림이 전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해가 속 되지 않아요? 움직이고. 끝에 마지막 조인트는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죠, 얘는. 그러니까 요 두 개 갖고 원반이 만들어진 거고요. 끝에 가서는 그냥 돌아요, 얘는. 이렇게 막 드라이버처럼. 별로 얘는 의미가 없어, 솔직히.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거. 뭐 나사 박는 거 정도밖에 못 하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조인트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제 집어넣읍시다. 여기서도 그래 이건 잘 붙였네. 이거 보고 같이 하면 돼. 제일 힘든 게 프리스매틱 조인트만 이해하면 돼요. 딴 거는 다 똑같고. 자, 처음에 이 축이죠? 도니까 이거 쉽잖아. 처음에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 우리 저번 예제랑. 그러면 이 중에 어디다가 이거 Z축이 이거니까 Z축이 이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Z0도 되고 Z1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프레임, 첫 번째 좌표계에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는 거지. 그 원점은 이 위에 아무 데나 잡을 수 있었죠. 그쵸? 아까 이건 2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도 되고 여기 원점 잡으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이 Z축을 따라 아무 데나 내가 원점을 잡을 수 있지만 굳이 여기 안 잡는 이 계산이 별로 불편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음 링크에 여기를 잡으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편한 방법을 선택한 거야. 편한 방법이 어디예요? 여기를 따라서 어디든 원점을 잡아도 되지만 나는 그 다음 축이 움직이는 요 가운데를 잡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Z1 잡은 거고요. 자, X1을 그럼 어디로 잡아요? X1도 아무 데나 잡아도 돼요. 그쵸? 물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기서 X1을 어떻게 잡았어요? 그냥 링크 방향으로 잡아주면 편하죠. 그쵸? 편한 거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회전하는 Z축은 잡았고 X1을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 그쵸? X1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다음에 프리스매틱 조인트를 고려를 한 거야. 다음에 그러니까 Z축부터 먼저 합시다. 쉬운 거부터. 자, X1을 이렇게 잡았어. 이거는 뭐 회전하는 게 이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잡으면 되지, Z1.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스매틱 조인트는 어떻게 움직여요?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이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Z축을 잡았어요. 요게 핵심이야. 레볼루트 조인트, 회전하는 조인트는 이 회전축을 Z축으로 잡으면 되고요. 프리스매틱은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Z축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 이렇게 잡으면 되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Z축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Z축을 이 방향으로 잡았어. 그러면 이게 원점은 정해져 있고 Z2의 원점은 어디로 잡아요? Z2의 원점? 이게 핵심이야. Z2의 원점은 아까랑 똑같아. 우리가 이거 할 때 뭐라고 그랬어? 교수님 이거 X1의 원점, 그러니까 세타가 0이 되는 걸 뭘로 잡아요? 이렇게 나란히 되면 편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X1이 여기일 때 0이고 X1이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세타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요 Z축은 그러니까 요거 Z1 정했고요. 요 Z2 정했어요. 그 다음에 요 원점은 어디로 잡아요? 제일 쉬운 게
이 팔이 맨 뒤로 갔거나 맨 앞으로 갔을 때 어딘가에 끝까지 뭐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끝에 도달하겠죠. 아까 회전했을 때는 땅 밑으로 못 가니까 땅을 0도로 본 것처럼 이 Z가 여기 원점이 맨 뒤로 이 팔이 그냥 쭉 뒤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기 끝에 도달하겠죠. 더 이상 못 갈 때가 있겠죠. 거기를 원점으로 잡은 거야. 그럼 거기를 여기가 그럼 결국 뭐예요? 계속 뒤로 가다 보면 이 점이 여기로 딱 여기까지밖에 못 갈 거라고. 최대로 뻗으면 뭐 여기까지 뻗는 거? 그 정도?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Z축은 어디로 잡아요? 회전한다라고 했잖아요. 끝에. 마치 이게 팔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끝에 가서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항상 회전하는, 이거 회전이니까. 회전하는 건 뭐예요? 회전하는 그 축으로 잡는다고 했죠? 회전하는 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돌잖아. 얘 지금 회전하는 게 이거죠? 아이고. 회전하는 게 지금 이렇게 회전하죠. 이렇게 뱅글뱅글. 그러니까 당연히 회전축이 이 방향인 거죠. 그래서 Z3를 이렇게 잡았어요. 오케이? 자, 요게 지금 원점 이거 잡았고요. 요거 잡았고요. 요거 잡았고요. Z3 잡았고요. Z2, 요게 Z2죠. 그 다음에 Z1 이렇게 잡았죠. 오케이? 자, Z2를 잡고, 솔직히 말하면 X2, X3, X1, X2 다, 솔직히 말하면 X1, X2, X3는 다 그냥 잡는 거야, 여기서는. 자, X1은 우리가 요 회전 관절할 때는 링크를 따라서 잡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음 관절이 프리스매틱 조인트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X2는 Z2의 수직으로 이렇게 잡고요. 잠깐만요. X2하고 X1을 이렇게 그냥 나란히 되도록 잡았어요. 그 X3도 그냥 잡은 거고,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얘가 돌잖아. X3 입장에서 보면 얘는 돌잖아요. 그러니까 X3는 어디든 상관없는 거야. 그치? 어디를 원점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잡은 거야. 그래서 X3는 그냥 잡은 거고요. X3 다음에 X2도 그렇게 보면, X2도 원통이 움직이는데, 이쪽 방향이 Z 방향이면, X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X2도 그냥 마음껏 잡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니까 X1은 그 다음 X2에 평행한 걸로 잡으면, 얘 X2에 평행한 걸로 잡으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편해지죠. 뭐예요? 세타 부분이 X1하고 X2가 생각을 해보세요. X1하고 X2가 차이가 이렇게 나면, 틀어져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세타라고 불렀잖아. 그럼 세타가 근데 변하진 않죠. 프리스매틱 조인트는 앞뒤로만 움직이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각도가. 그러면 얘가 상수로, 세타가 상수가 돼갖고 요 파트가 숫자가 존재하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 X2가 이렇게 있으면 X1도 그냥 나란히 놓으면 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0이 되잖아, 상수가. 그럼 편하게 하자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X2하고 X1도 평행하게 그냥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좌표계가 붙이는 게 어려운 거지,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읽는 거라고 그랬죠. 순서대로. 자, 여기가 뭐라고요? 알파 0, A 0, D1, 세타 1. 근데 이건 안 봐도 아까 전에 예제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000 세타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파 1, A1, D2, 세타 2인데, 자, 알파 1이 뭐예요? 알파 1은 X1을 따라서, 그쵸? Z1과 Z2 사이의 각도. 그쵸? 자, X1이죠? 얘를 따라서
Z1과 Z2가 이쪽 방향이죠.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계속 바뀌는데요? 그쵸? 거리는 참 0이죠. 미안해요. 거리 맞네. 이게 움직이지. 계속 움직이죠? 내가 지금 알파 하고 있었구나. 미안해요. 알파 1은 X1 요걸 따라서 Z1과 Z2 사이의 각도 몇 도예요? 90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90도가 된 거고, 교수님, 플러스 90도예요? 마이너스 90도예요? 그거는 오른손 법칙 항상 따라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90도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두 축이 어떻게 돼요? 교차했죠? 교차했으니까 거리는 그냥 0으로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D는 어때요? D는 어떻게 계산해요? D2는, 자, 여기다가 D2는 Z2를 따라서 X1과 X2 사이의 거리죠? 자, Z2, 요 축을 따라서 X1과 X2 사이의 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프리스매틱 조인트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건 뭐 D2라고 했네요. D2가 0이면 이게 최대한 팔이 안으로 쑥 들어간 거고, 그쵸? 맥시멈으로 뻗고 그런 거겠죠? 그렇게 잡은 거야. 그렇게 원점을 잡았어요. 쉽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세타를 아까 X1하고 X2를 굳이 평행으로 놓은 거죠. 임의로 잡을 수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잡았으면 이게 상수였는데 나란히 잡았어요. 그래서 X1하고 X2가 지금 평행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0도예요. 그쵸? 맨 마지막. 여기가 알파2, A2, D3, 세타3. 자, 이것도 보면 알파2, A2는 어떻게 구해요? 알파2, X2를 따라서 Z1과 Z3 사이의 거리. 요 사이 거리는 정해져 있죠? 고정되어 있죠? 어떻게? L2로 고정되어 있죠? 아이고, 이거는 미안해요. 딴 얘기네. 알파2는 X1. 잠깐만요. 맨날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볼 때 분명히 나랑 똑같은 걸 겪어. 자, 알파2는 X2를 따라서 Z2와 Z3의 각도예요. 자, X2가 어디 있어요? 이거죠? 이걸 따라서 그쵸? Z2와 Z3 사이에 이건 각도고 거리죠. 이거 두 개 겹쳐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각도도 당연히 없고 거리도 당연히 없죠. 겹쳐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D3는 Z3를 따라서 X2와 X3 사이의 거리. 그쵸? 자, Z3가 요 축이죠? 요 축을 따라서 X2와 X3 사이의 거리는 고정되어 있죠. L2로. 그래서 L2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Z3를 따라서 X2하고 X3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얘가 회전하죠? 이렇게 돌죠? 그래서 그걸 센터 3로 잡았어요. 오케이? 요렇게 써주면 끝이야. 여러분. 힘겨웠지?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 잡는다는 표현을 계속 썼죠? 그게 바로 이 다음 예제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 레볼루트 조인트예요. 여기 또 레볼루트 조인트고요. 여기 또 레볼루트 조인트예요. 그 레볼루트 조인트 3개인데 단 이거랑 조금 다른 거는 하나가 90도 틀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면서 팔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손이 또 이거 사람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런 구조고요. 이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여러분이 원점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Z1 이렇게 잡고 Z2 이렇게 잡고 Z3 이렇게 잡았겠지. 그치? 그런데
요것만 보세요. Z2 방향만 보세요. Z2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회전하는 게 이거라 해서 Z2를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표가 없잖아. 내가 계속 여기서 얘기한 게 내가 Z를 이 방향으로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다라고 해도 되잖아. 그럼 방향이 반대이긴 해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렇게 가면 이쪽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얘가 원점이 이게 아니라 원점이 이거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팔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내가 굳이 사람이 항상 오른쪽이 좋다고 해서 원점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가 플러스 방향이에요 라고 해도 되지만 설치를 이 방향으로 해서 이게 0이고요. 이게 플러스 방향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DH 파라미터가 다 달라져. 그러니까 같은 로봇인데 관점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DH 파라미터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놓은 거라서 뭐 좀 이상한 거 있어도 이해하세요. 그래서 Z2를 이 방향으로 잡든 이 방향으로 잡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잡으면 이게 플러스 방향인 거죠. 이 방향으로 잡으면 이게 플러스 방향인 거고요. 그렇게 잡고 나서 또 그러네. X1도 아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는데 뭐 이것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것도 두 가지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두 개 내 맘대로 잡고 두 개 내 맘대로 잡았기 때문에 합쳐서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값이 다 나오고 그럴 때마다 A, 알파, D, A 이 값들이 다 다르다. 다 보세요. 여러분 뭐 X1이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뭐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0도 마이너스 90도 0도 90도 0도 그쵸? L2L1 같지만 여기 마이너스 90 저기 플러스 90도 그쵸? 그러니까 DH 파라미터가 다른 거야. 여기도 0도 90도 0도 9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을 잡는 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교수님 로봇은 똑같은데 내가 관점을 뭐 축을 뭐 이쪽을 플러스로 잡느냐 이쪽을 플러스로 잡느냐에 따라 DH 파라미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뭐 로봇은 똑같은데 그럼 제어가 완전히 달라지냐? 그건 아니야 솔직히. 나중에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봐서 제어를 할 때 되면 결국 똑같은 결과를 내지만 표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약간 쓸데없어 보이긴 해. 뭐 축 붙이고 뭐 이거 Z축이고요. 이거 X축이고요. 뭐 링크 간격 D, A, 알파 뭐 세타 이거 해서 이거 뭐 하려고? 이거는 중간 단계야. 그래서 테이블 만들었어. DH 파라미터 테이블 만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 써먹어야죠. 그거 갖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시 2장 얘기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근데 이제 사바이사니까 호모지니어스 하죠. 호모지니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인 T를 각 관절별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뭐예요? 그걸 갖고 뭐 하냐면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를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 펜을 잡는데 이 펜의 좌표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에 좌표계가 하나 있고요. 이 어깨 베이스의 좌표계가 하나 있고요. 손끝의 좌표계가 또 있어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손끝의 좌표계의 원점이나 이런 방향을 내가 원하는 타겟이 되는 어떤 물체, 펜에 대한 좌표계와 일치를 딱 시키면 잡는다는 얘기잖아.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로봇 팔에 관련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도 이거를 구해야 베이스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치고 이 베이스를 기준으로 손끝에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알고 베이스에서 책상까지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알고 책상 위에 이 펜이 어디에 있는지는 카메라를 통해서 알고 그러면 나머지 구해야 될 거는 베이스에서부터 손끝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만 알면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돼 갖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나머지 이거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이걸 구하면
손끝에서부터 펜까지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다 표현하는데 베이스 기준으로 손끝을 표현하는 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 앞에서 DH 파라미터를 쓴 거야. 그 쓰고 나서 그걸 뭐예요? DH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을 데나벳 하텐버그가 제안을 또 했어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모든 조인트에는 아까 조인트에는 좌표계를 하나씩 붙인다라고 그랬죠. 원점 붙이고 Z축 붙이고 X축 붙이고 다 했죠. 그걸 기준으로 링크가 그러니까 인자가 4개가 나왔어요. A 알파 그다음 뭐였죠? 저기 D 세타. 이 4개 갖고 그중에 이제 3개는 상수가 하나는 변수인데 이거 갖고 각 조인트별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를 구할 수가 있어요.